2D 투상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뷰 하나를 3D에서 뽑았고요. 평면도, 좌우측면도, 저면도를 각각 하나씩 뽑았어요. 외형선만 있는 형태의 투상도를 뽑아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중복해서 같은 기준 뷰로 평면도, 좌우측면도, 저면도를 뽑았는데 그때는 속에 숨은 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투상도를 뽑아왔습니다. 단면이 되어 있는 상태의 투상도는 절반으로 가로질르는 이 상태로 단면을 쳐서 거기에 나온 투영된 뷰를 뽑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3D에서 기준 뷰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면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캐드로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기준으로 사용할 정면도를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대로 편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참고할 사항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따로 복사를 한 번 더 해서 이 상태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3개 중에 정면도를 뭘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속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숨은선도 없고 아예 필요가 없어요. 또 숨은선이 많이 있는 부분의 투상도는 치수를 기입할 수 없죠. 숨은선에다 치수를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면도로 쓰기는 부적합해요.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인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의 폭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정면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선 처리로 해주도록 하고요. 숨은선 자체가 이거는 필요가 없는 그런 정면도예요. 뒤에 뭔가 숨겨진 형태의 어떠한 빈 공간이 없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밑에 부분에 이쪽 부분은 리브의 형태로 돼 있어요. 저면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 형태라서요. 해당 뒤에 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리브 형상을 전체 단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이 해치는 필요가 없죠. 이 비어있는 부분 요만큼의 숨은선이 더 필요한 거예요.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끝자리에 맞춰서 똑같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붙여주겠습니다. 트림 처리해 주시고요. 요 오버되는 부분은 잘라내기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외형선 처리가 돼야 돼요. 이 형태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에 있는 부분은 어떤 그 실루엣들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눈에 거슬린다 하면 지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냥 남겨주셔도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 형상이 있다고 해서 형상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면도 자리 선택을 하나 해놨고요. 혹시 이쪽 리브 부분에 단면된 형상 때문에 나중에 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수정을 해놨습니다. 평면도 자리는 숨은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요 2개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탭구멍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정면도상의 탭구멍 형태로 이미 관통된 형태인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굳이 숨은선으로 표현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요. 굳이 안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평면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좌측면도 자리에는 숨은선이 들어있으면 형상 파악하기가 조금 더 낫기는 한데 너무 많아요. 숨은선이 많아서 되려 이런 형상을 가지고 해당 부품의 형태를 파악하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속에 있는 이런 구멍들의 형태가 다 숨은선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형태의 숨은선은 필요가 없어요. 왜? 정면도에 단면된 형태로 이미 정확하게 외형선 형태를 가진, 즉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숨은선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이 파여진 부분에 대한 형태는 숨은선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고요. 아까 요거 탭구멍은 말씀을 드렸죠. 관통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관통된 상태로 정면도에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지시선으로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숨은선을 많이 써서 형상을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숨은선은 요 형상 정도가 되겠죠. 속에 이런 부분이 너머에 숨어 있다
라고 표시해주는 요 정도까지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뜯어다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선 종류 축적 원활하게 1로 맞춰준 다음에 요 선도 잡아서 이게 수문선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해주시고요. 그 자리에 붙여넣기 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수문선으로 처리돼야 되는 게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문선이 들어간 부분까지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수문선 꺼주시고요. 외형선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을 외형선 처리, 다시 수문선 레이어 켜주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좌측면도 다듬기가 끝난 거죠. 이제 우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좌측의 형상이랑 우측의 형상이 대칭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요 안 나온 이유는 R값이 져 있으면 R값의 모서리가 투영이 안 되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나중에 끝부분 이어가지고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측면도를 뭐를 사용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좌측면도랑 같은 이유로 속엔 너무 복잡하죠? 여기서 사용할 수문선만 떼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문선을 뜯고요. 기준이 될 점까지 같이 가져가서 이렇게 이 부분 수문선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수문선의 축적 맞춰주시고요. 혹시 따라오지 못한 수문선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요 꽃들이 안 따라왔죠?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안 따라왔어요. 자, 요것도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 주시고요. 끝점에 맞춰서 복사, 컨트롤 V 눌러서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수문선 바꿔주시고요. 선 종류 축적 결정해 주시고요. 얘를 가져다가 이제 우측면도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외형선으로 우선 바꿔주신 다음에 수문선들을 다 선택해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끝점 잡고 컨트롤 V 해서 원래 자기가 위치해야 되는 점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끊어진 부분 있으면 연장 시켜주시면 되고요. 울퉁불퉁한 것들 있으면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진 게 균일하게 안 돼 있는 이유는 3D에서 2D 도면화 할 때 선들이 부서진다 그랬죠? 부서져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저면도도 가져가야 되죠. 저면도는 수문선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형상을 이해하는 데 더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투상도 이렇게만 가져와 주면 되겠습니다. 네, 외형선 처리를 해주시고요. 원래 투상도가 위치해야 될 자리를 잡아줘야 되니까 투상선 맞춰서 M 명령 주시고 엔터, 무브죠. 무브에서 투상도 자리에 배치. 다음에 우측면도가 안 따라왔죠? 요거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끝점 아무데나 맞춰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투상선이 수직 수평이 일치하게끔 요걸 맞춰 주시면 되겠죠. 요거 잘못 가져왔네. 정면도를 안 가져온 거네. 그죠? 정면도를 가져옵시다. 얘가 정면도죠. 자, 그래서 요거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 주시고요. 요 자리에 맞춰서 딱 붙여 넣어 주시면 투상도 정리가 끝난 거죠. 붙여 주시고요. 이제 해칭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H 명령 주시고요. 해치 잡아주시고 안시 31번만 가능하다 그랬죠? 닫기 해치 작성. 이 부분에 회전 단면도 들어가야 되겠죠? 회전 단면도 들어갈 선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되고 리브의 두께를 한번 봅시다. 얼마인지 5mm짜리 리브네요. 옵셋 2.5 해주시고 좌우로 2.5씩 띄워주시면 되겠죠?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가는 실선 위에 그었는데 안 보이네요. 옵셋 명령 주시고 요것도 5mm 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5mm 잡아주시면 되는데 뭐 소개까지 다 들어가 버렸죠? 네. 필렛 주도록 하겠습니다. R 2.5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R3이 아니죠? R3이 아니에요.
총 리브의 폭이 5인데 R3짜리를 넣게 되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3 하면 6이 돼버리죠. 이렇게는 필렛 못 넣어요. 이렇게는 못 넣는 겁니다. 총 리브의 두께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R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트림 처리로 요 안쪽에 있는 선들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해칭 안쪽으로 있는 선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해치 넣어주시고요. 지금 해치 방향과 해칭 간격이 똑같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격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쪽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중심선의 축적은 0.5, 0.5도 안 나타나면 0.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M4가 있죠? M4 탭구멍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로테이트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캐드에서 미리 그리신 게 있다고 하면 그려놓은 거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걸 그려서 시험장에 가져가실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직접 그려놓은 거 하나만 그려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뜯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뜻이지 이걸 미리 그려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터 보통나사 앞나사 탭구멍까지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안쪽에 어떤 형상의 수문선 있는 부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면 부분에 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끔 수문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면도를 그냥 놔두실 거면 수문선을 표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면도를 놔두지 않을 거면 수문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저면도를 놔두실 거면 저면도상에 해당 형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수문선을 표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저면도가 일단 하나가 안 뜯어져 왔네요. 또 저면도가 일단은 없다고 가정한 형태에서 수문선을 뜯어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죠. 컨트롤 V에서 붙여주시고 얘를 전체로 수문선 처리해 주시고 선 종류 축적 맞춰 주시고요. 얘를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가운데 맞춰서 딱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면도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뭐 저면도가 있다고 해서 수문선을 여기다 못 넣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제품의 형상을 파악하는 데 혹시 도움이 되라고 넣은 수문선이 형상 파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문선 사용하실 때는 항상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품의 형상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그거를 꼭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정면도까지 만들었고요. 굳이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좌우 대칭은 아닌데 상하 대칭은 맞죠. 상하 대칭이 맞으면 반씩 생략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중심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평면도 위치에서는 아랫부분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윗부분 제거하시면 안 돼요. 투상 오류 감점입니다. 저면도 자리도 마찬가지로 정중앙에 중심선 그어주시고요. 안쪽을 제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정면도에 가까운 쪽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항상 반으로 대칭 표시를 해서 해당 형상을 생략을 하실 때는 정면도로 잡은데 안쪽의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는 거지 바깥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투상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 이쪽 부분 날려주시면 되고요. 저면도도 이쪽 부분 날려주시면 해당 부품의 형상을 파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부품 2D 투상도 다듬기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